아는 선생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기준, 아는 선생 모의고사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날씨가 정말 거의 찜통이네요. 대구라서 폭염주의보도 있고 많이 덥습니다. 그나저나 더운 건 둘째치고 코로나가 빨리 좀 사라져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오늘은 수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일단 수업 방식이라는 게 과외가 좋을지 팀 수업이 좋을지 학원 수업이 좋을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은 최근에 또 팀 수업 관련한 어떤 질문이 댓글에 달려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팀 수업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이름을 팀 수업이라고 했는데 좀 개인 과외는 아닌데 또 학원 수업은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팀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룹 과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특히 또 이제 어떤 주체가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수업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팀 수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서도 교습소에서도 그냥 2명, 3명 공부하는 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팀 수업이나 그룹 과외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형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짜여진 시간표를 이미 구성된 시간표에 2명, 3명의 학생이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그룹, 그 팀을 만드는 것 이런 어떤 그 수업이 시작되는 뭐라고 할까 그 시작점, 시작의 형태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룹과의 팀 수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은 그런데 다른 쪽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쪽은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히 다르지 않겠죠. 팀 수업, 그룹 수업, 그룹 과외 이런 거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그죠? 형태 1인은 일단 과외이기 때문에 1인 단독 과외이기 때문에 형태는 2명에서 일단 한 4명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죠? 또 그 극소수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엄청난 고액 과외 시장에는 또 선생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꼭 2명에서 4명이 아니라 인원은 더 확장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형태에서 4명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명에서 4명 정도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 과외라는 어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용어를 붙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냐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이제 인원이 이 정도일 텐데 그러면 이 수업을 이제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죠. 학부모, 그 중에서 정보력이 좋은 학부모, 우리가 일컫는 용어도 있죠. 그런 학부모가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좀 짜는 경우도 있겠고 학부모들 아름아름 이렇게 모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정보력이 좋은 엄마, 그죠? 그 엄마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뭐 학원에서 할 수도 있죠. 학원이나 어떤 사교육 강사일 수도 있죠. 이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학부모에게 접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가 돼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의사항에 대한 건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까. 그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이게 아니고 팀 수업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2명에서 4명, 뭐 2명은 사실 조금 뭐 주의사항이 적을 수도 없거나 뭐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 3명, 4명 넘어가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4명 정도의 그룹 과외를 예를 들어서 서너 명 정도, 4명이라고 할게요. 서너 명 정도의 그룹 과외를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의할 사항을 제가 그 4명 정도를 ABCD라는 4명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주의사항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사항의 핵심은 실력이에요. 실력이 좋은 애만 그룹 받아야 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실력이 같아야 한다죠. 실력이 같아야 한다. 어떤 실력이 같아야 하냐? 이 4명의 실력이 최대한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학생이 전교 5등인데 두 번째도 전교 5등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폭이, 그 실력의 폭이라는 게 가장 좁을 때, 이 학생 간의 편차가 없을 때 가장 좋은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팀 그룹 과외를 할 때에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수준이 최소한 좁아져 있느냐 이걸 좀 확인하는 게 이 수업을 이런 형태의 수업에서 핵심이다 이거죠. 물론 다른 형태의 수업도 좁으면 좋죠. 근데 요즘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저 나이 때나 저 위에 분들 거의 없었던 적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막 한 반에 200명짜리 수업도 듣고 지금 재수생들 뭐 7, 80명씩 이런 수업 듣잖아요. 그런 수업은 사실 상관없고 그런 수업 200명, 100명 이상 아니면 10명, 20명 이상 넘어가는 수업은 이미 일방향 수업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코칭 수업을 따로 붙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티칭과 코칭이 구별된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2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앞에서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냥 인터넷 인강 선생님처럼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학생 간의 실력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걸 고려하고 보내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200명짜리 수업을 들을 때는 그 수업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그 강사가 이제 수업을 해주는 것인가. 그러려면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강사가 하는 수업에서의 교재 수준이 우리 아이에게 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원이 많아질수록. 근데 인원이 5명 안쪽으로 줄어든다면 그러면 그 인원을 구성하는 4명의 실력 편차가 좁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좁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제 이 수업이 이런 식으로 학부모가
주가 되어서 어쨌든 모집하게 되잖아요. 서너 명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짜여진 수업이 있어서 실력이 다 비슷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뭐 그런 수업은 상관이 없겠지만 멤버 구성에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집되는 경우에 모집을 이제 4명을 한다고 하면 그죠? 자, A, B, C가 모집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C가 모집됐을 때 일단 이 그룹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일단 비싸죠. 학원 수업보다 비싸다. 그죠? 얼마나 비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토탈 수업료가. 자, 가정입니다. 이 4명을 한 달 가르치는데 이제 수업료를 전체를 10만,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이제 우리 강사에게, 선생님에게 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3명이 모였을 때 33,000원이겠죠. 3명이 아니죠. 3명이 모였을 때 맞죠? 33,000원. 3명이 모였을 때 10만 원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게 33,000원. 그죠?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33,000원인데 이 수업은 한 4명 정도가 가능한 수업이라고 해서 이 D를 채우려고 한다 이거죠. 그죠? 33,000원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33,000원이 부담돼서 이거를 4명이서 부담하면 25,000원씩 내면 되니까 4번째 아이를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4번째 아이 부모님에게 학원에서 전화를 하든 강사가 전화를 하든 학부모가 전화를 하든 이렇게 해서 4번째 아이를 이렇게 섭외할 수 있다 이겁니다. D. 근데 이 케이스에서 ABC 학생들은 약간 ABC 학생들이 여기서 실력의 폭이 그 ABCD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실력의 폭이 이 정도라고 해서 좀 크게 그릴까요? 실력의 폭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그죠? ABC까지는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D 학생이 여기야. 근데 여기가 D고 이 학생들이 ABC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이 수업을 구성을 시작하는 쪽에서 그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D에게 전화를 해서 좋은 선생님 있다. 혹은 소개를 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 있다. 그죠?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할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분이 이 선생님 정말 유명한데 이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업을 우리 D라는 학생이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이 학생은 힘들어진다.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수업을 만약에 4명이 실력이 다 달라도 다 다른 교재나 혹은 수준에 맞는 교재로 다 1대1로 지도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업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수업은 이 학생 위주로 진행됩니다. 다수의 실력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힘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 좋다 그거는 중요하진 않죠. 이미 수업의 방향이 이쪽으로 맞춰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에 맞춰지고 얘를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만약에 수업은 여기에 맞춰졌는데 이 수업이 이 학생이 잘 못 따라오니까 이 학생을 그 수업 시간 안에 만약에 케어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 학생한테 맞춰진 수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다라기보단 이 학생들도 또 이 학생 때문에 손해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 학생을 케어하려고 하면 이 학생이 손해보고 결국 3명이 다수기 때문에 결국 수업은 이 학생한테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이 학생과 이 학생의 편차가 커지는 순간 그죠? 이 강사의 자질보다는 이 수업의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학생들의 실력 편차로 인해서 이 D라는 학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을 쾌하려고 하다 보면 이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수업을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핵심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부모들께서 확인해야 되는 것,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중요하죠. 근데 그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의 수준이 우리 아이가 해볼 만한 수업인가, 우리 아이가 가서 열심히 하면 따라갈 만한 수준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가끔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이라는 용어 쓰기 싫은데, 혹은 조금 착각 쓰지 맙시다.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다르게, 그죠?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수업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좀 자극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높은 레벨, 학원의 레벨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시키면 이 잘하는 아이들이, 이것도 격차가 커질수록,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있으면 일단 교재가 내가 힘들어하는 교재,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이미 잘하는 아이들 수업에 여기처럼 맞춰져 있고, 세 번째, 그죠? 기가 꺾입니다. 기가 눌린다. 공부는 자신감이잖아요. 남들보다 잘해야 내가 기분 좋아서 더 하게 되는데, 남들보다 못하는 반에서 기가 눌리면 그게 웬만해서 그렇게 막, 내가 쟤를 꺾기 위해서, 내가 꺾는다고 하면 또 이상한데, 쟤들만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 틈에 껴있는 것,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 틈에 껴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 그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잘하는 아이들 틈에 껴있는 것, 수업 자체를 잘하는 아이들 틈에 껴서 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어떤 큰 그룹 전체가, 수업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전체가, 어떤 학습이라는, 이게 우리가 학습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큰 분위기 전체가, 그죠? 분위기가 좀 열심히 하는 쪽에 있는 곳에 아이가 있다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특정 서너 명, 5명 이런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잘하는 틈 속에 껴있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분위기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분위기에 속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군을 찾아서 이사 가는 것, 그게 그 어떤 지역에 대한 분위기가 좀 이제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 학습으로 조금 돌아서 있으면 그게 학생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학군에서 조금 좁게 들어가 보면 학교죠, 그죠? 학교, 좀 힘들게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분위기의 학교, 혹은 여기서 더 들어가면 당연히 반의 분위기로 떨어지잖아요. 고등학생 가보면, 그런 중학생만 돼도 그렇죠. 우리 반은 좀 분위기 좀 산만한 애들이 많아요.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 입장, 배워야 하는 어떤 수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가 나한테 맞는 수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맞는 게 아니라 내 실력보다 넘어서는 나보다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수업을 듣도록 하는 거는 학생한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학원의 레벨 관련된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학원의 레벨 어떤 수업이 좋은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에 영상을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 수업의 주의사항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이거란 말이죠. 실력이 같아야 한다. 구성원의 실력이 같도록 해라.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 틈에 이제 팀이 만들어질 때 혹시 다른 애들은 잘하고 다른 아이들은 잘하고 우리 아이는 좀 많이 부족한데 이 틈에 껴가지고 뭔가 좀 우리 아이가 얻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업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 맞는 수업, 우리 아이와 비슷한 학생들이 듣는 그런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게 학생의 실력 향상 관점에서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력이 같아야 한다의 궁극적 모델이 뭐겠어요? 과외죠, 과외.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과외가 저는 항상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최적화되어 있겠어요? 그 한 명에게 최적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외가 가장 그 수업 측면에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걸 떠나서 학생의 빈 부분을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에 보면 가장 완벽한 수업이죠, 과외. 왜? 실력이 완벽하게 같으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에게 맞춰줄 수 있잖아요. 두 명이 되면 실력 편차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이 과외보다 어떤 수업 측면에서 부족함이 생길 수 있고, 수업 측면에서만 부족함을 채운다라. 세 명이 되면 편차가 또 늘어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과외가 아닌 두 명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 그 수업의 편차가 가장 적어야 한다. 적을수록 좋은 수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팀 수업이나 그룹 과외나 그런 수업을 조금 과하게 무리한 비용을 주고라도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번 그 수업에 들어가게 돼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수업의 수준, 그 수업의 구성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수업에 잘 적응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한번 먼저 고민해보고 어떤 그러한 수업을 이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그룹과외, 팀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제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중간고사 화이팅 합시다.